이번에는 스펙보다 스토리의 힘을 보여주는 이야기. 남들이 보기에 부족해 보여도 자신만의 강점을 발견하고 진심으로 승부하여 꿈을 이룬 주인공의 이야기를 써보면 어떨까요? 특별한 배경이나 뛰어난 능력보다는 끈기와 진정성이 어떻게 빛을 발하는지 보여주는 사연이 많은 분들께 울림을 줄 것 같아요. 흔들려도 괜찮아. 나만의 속도로 피어난 꿈. 흔들린다는 건 불안하고 힘들다는 의미지만 괜찮다고 다독이며 결국 나만의 속도로 피어난 꿈을 이야기하는 제목이에요. 희망적이면서도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느낌이 들죠? 히읗히읗. 이제 이 제목 아래 눈물과 땀으로 점철된 시간 속에서도 자신을 믿고 마침내 꿈을 이룬 주인공 서연의 이야기를 길게 풀어내 볼게요. 이야기가 길어질 예정이니 따뜻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2019년 겨울, 서연은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었다. 친구들은 일찌감치 취업에 성공했거나 인턴 경험을 쌓으며 사회로 나갈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대기업 최종 합격 통보를 받고 환호성을 지르는 친구, 원하는 분야의 스타트업에 합류해 눈을 빛내는 친구들의 모습 속에서 서연은 깊은 소외감을 느꼈다. 그녀의 손에는 졸업장 대신 몇 장의 불합격 통보서만이 쥐어져 있었다. 흔하디흔한 스펙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한 자신은 취업 시장에서 찬밥 신세였다. 서연의 대학 생활은 평범했다 못해 질이 멸렬했다. 딱히 큰 목표 없이 흘러가는 대로 수업을 듣고 가끔 친구들과 어울리며 시간을 보냈다. 남들 다 따는 자격증이나 어학 점수에 큰 관심이 없었고 대외 활동이나 인턴 경험은 남의 이야기인 줄 알았다. 4학년이 되어서야 부랴부랴 취업 준비를 시작했지만 이미 늦어도 한참 늦은 뒤였다. 자기소개서에는 쓸만한 경험이 턱없이 부족했고 면접에서는 자신감 없이 주눅든 모습을 보이기 일쑤였다. 매번 서류 전형에서 탈락하거나 간신히 면접까지 가도 마지막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학점이 낮아서 그런가, 어학 점수가 없어서 그런가, 뻔한 이야기만 해서 그런가 온갖 자책이 서연을 갉아먹었다. 졸업 후에는 상황이 더 심각해졌다. 학교라는 울타리 밖으로 나오니 차가운 현실은 더욱 매섭게 다가왔다. 아침에 눈을 뜨면 숨이 막혔다. 오늘은 또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에 지원해야 할지 막막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었다. 도서관에 가서 책상에 앉아있는 것만이 유일하게 취준생 역할을 하고 있다는 증거 같았다. 주변의 걱정 어린 시선도 서연을 힘들게 했다. 부모님은 눈높이를 좀 낮추는 게 어떻겠냐고 조심스레 이야기하셨고 친척들은 만날 때마다 아직도야? 라며 묻는 질문으로 서연의 마음을 후벼 팠다. 친구들과의 연락도 자연스레 줄어들었다. 잘나가는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싫었고 그들의 성공담을 듣는 것이 고통스러웠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외로움은 깊어졌고 세상에 자신 혼자 뚝 떨어진 것만 같았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자신에 대한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경험이었다. 나는 정말 쓸모없는 인간일까? 평생 백수로 살아야 하는 건 아닐까? 끝없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서연을 잠식했다. 잠들기 전 눈물을 흘리며 내일 아침 눈이 뜨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했다. 미래는 온통 잿빛이었고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었다. 숨 쉬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지는 날들이 이어졌다.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고 생각했던 어느 날 서연은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마음먹었다. 이대로 포기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다.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은 뭘까? 남들이 좋다고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했을 때 즐거움을 느끼는 일은 없을까? 오랜 시간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다. 화려한 스펙은 없었지만 대학 시절 유일하게 열정을 쏟았던 기억이 떠올랐다. 교양 수업으로 들었던 사진의 이해 수업이었다. 사진을 찍고 결과물을 보정하고 그 사진으로 이야기를 만드는 과정이 신기하고 재미있었다. 그때 잠시 잊고 있었던 작은 열정의 불씨가 서연의 마음속에서 다시 타올랐다. 그래, 나 사진 찍는 거 좋아했었지. 스펙 쌓기나 남들 따라하는 취업 준비 대신 사진과 연결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취업 박람회 대신 사진 관련 전시회를 찾아가고 기업 설명회 대신 포토그래퍼 강연을 들었다. 온라인에서 사진 관련 커뮤니티에 가입하고 다른 사람들의 작품을 보며 배우고 자극받았다. 물론 처음부터 모든 것이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었다. 전문가 수준의 장비도 없었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적도 없었다. 그저 스마트폰이나 저렴한 카메라로 일상이나 풍경을 찍는 것부터 시작했다. 사진 관련 서적을 사서 독학하고 유튜브 튜토리얼 영상을 보며 보정 기술을 익혔다. 찍고 보정하고 다시 찍는 과정을 반복하며 스스로의 실력을 키워나갔다. 나만의 취업 준비가 시작된 것이다. 남들이 보기에 이것이 과연 취업에 도움이 될까 의문을 가질 수도 있었다. 뜬구름 잡는 소리한다. 현실을 직시하라는 주변의 이야기들도 들려왔다. 하지만 서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적어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배우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결과는 불확실했지만 과정 자체에서 즐거움과 성장을 느낄 수 있었다.
자신이 찍은 사진들을 인스타그램에 꾸준히 올리고 블로그에 사진과 함께 짧은 글을 올리며 자신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시작했다. 전문적인 결과물은 아니었지만 사진 속에 담긴 서연만의 감성, 세상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간혹 서연의 사진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댓글을 달거나 메시지를 보내오기도 했다. 비록 소수였지만 자신의 노력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큰 힘을 얻었다. 이 과정에서 서연은 사진 실력 외에 또 다른 강점을 발견했다. 바로 스토리텔링 능력이었다. 사진 한 장에 담긴 이야기를 글과 함께 풀어내는 것을 좋아했고, 사람들은 서연의 글과 사진을 통해 따뜻함과 위로를 받는다고 이야기했다. 스펙은 부족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시간이 흘러 2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다. 30을 앞둔 시점이었다. 여전히 정규직으로 취업하지 못한 상태였지만 이전처럼 불안하거나 초조하지는 않았다. 자신만의 속도로 꾸준히 무언가를 해왔다는 성취감 덕분이었다.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에는 꽤 많은 사진과 글이 쌓여 있었고, 사진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감성적인 사진 잘 찍는 분으로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한 작은 출판사의 채용 공고를 보게 되었다. 콘텐츠 기획 및 에디터를 뽑는다는 공고였다. 자격 요건을 보니 사진 활용 능력 우대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이거다. 규모가 크지 않은 출판사였지만 만드는 책들이 서연의 감성과 잘 맞았다. 인문, 에세이, 독립서적 등. 서연은 망설이지 않고 지원서를 준비했다. 화려한 경력이나 자격증은 여전히 부족했지만 2년 동안 꾸준히 쌓아온 자신만의 스토리를 보여주기로 결심했다. 입사 지원서와 함께 포트폴리오를 제출했다. 포트폴리오에는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에 올렸던 사진들 중 가장 마음에 드는 사진들을 선별하고 각 사진에 얽힌 이야기나 사진을 통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정성껏 담았다. 저는 화려한 스펙은 없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과 그 시선을 사진과 글로 담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귀사의 좋은 책들에 녹여내고 싶습니다. 진심을 담아 자기소개서를 작성했다. 며칠 후 서류 합격 통보가 왔다. 믿기지 않았다. 내 이야기가 통했나봐. 면접 날 출판사 사무실은 아늑하고 따뜻한 분위기였다. 면접관은 편집장님과 대표님 두 분이었다. 딱딱한 분위기 대신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는 듯한 면접이 시작되었다. 편집장님은 서연의 포트폴리오를 보며 감탄하셨다. 사진에서 느껴지는 따뜻함과 진솔한 글이 참 좋네요. 저희 출판사가 추구하는 감성과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은 서연이 왜 이 출판사에 지원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 물으셨다. 서연은 숨김없이 이야기했다. 남들처럼 스펙 쌓기에 몰두하기보다 자신만의 속도로 좋아하는 일을 찾아 헤맸던 과정, 사진과 글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며 위로받았던 경험, 그리고 이 출판사의 책들을 통해 느꼈던 감동까지. 비록 다른 지원자들보다 늦게 시작했고 경력도 부족하지만 이 분야에 대한 열정과 배우려는 자세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힘주어 말했다. 면접 분위기는 점점 화기애애해졌다. 서연의 솔직함과 진정성이 면접관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았다. 면접을 마치고 출판사문을 나서는 서연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결과에 상관없이 자신을 온전히 보여주고 진심을 이야기했다는 것에 후회가 없었다. 이것이 나만의 방식이었어. 얼마 후 출판사로부터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다. 30이 되기 몇 달 전이었다. 전화를 받자마자 소리를 질렀다. 믿기지 않았다. 내가 해냈구나. 그동안의 눈물과 땀, 수많은 좌절의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부모님께 합격 소식을 전하자 엄마는 말없이 서연을 안고 한참을 우셨다. 아빠는 우리 딸 장하다. 내가 하고 싶은 일하면서 행복하게 살면 된다고 말씀하시며 등을 토닥여 주셨다. 가족의 따뜻한 품 안에서 서연은 비로소 긴장을 풀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새로운 회사에서의 시작은 모든 것이 신기하고 재미있었다. 규모는 작았지만 책을 사랑하고 콘텐츠에 진심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즐거웠다. 사진 찍는 능력과 글 쓰는 능력을 활용하여 책과 관련된 콘텐츠를 기획하고 만드는 일은 서연에게 천직처럼 느껴졌다. 비록 대기업처럼 화려한 연봉이나 복지는 아니었지만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오늘 할 일이 기대된다는 마음으로 출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서연에게는 최고의 행복이었다. 돌이켜보면 서연의 취업 여정은 남들과 달랐다. 정해진 코스를 밟지 않았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 자신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겉으로 보이는 스펙보다 내면의 강점과 진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남들이 늦었다고 말할 때 서연은 자신만의 속도로 묵묵히 걸어왔고 그 길이 결국 그녀를 꿈꾸던 곳으로 이끌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길을 잃고 헤매거나 자신만의 속도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을 많은 취업 준비생들에게 서연은 진심으로 이야기하고 싶다. 여러분, 남들과의 비교 때문에 스스로를 깎아내리지 마세요. 각자에게는 자신만의 빛깔과 속도가 있습니다.
정해진 성공 공식이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화려한 스펙이 없더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진심과 끈기, 그리고 자신을 믿는 마음입니다. 힘든 순간에도 여러분 안에 숨겨진 작은 열정과 강점을 믿어보세요. 그것이 무엇이든 꾸준히 갈고 닦으세요. 그 과정 자체가 여러분을 단단하게 만들고 언젠가 여러분을 빛나게 할 자양분이 될 거예요. 설령 넘어지고 흔들릴지라도 괜찮습니다. 자신만의 속도로 묵묵히 나아가세요. 여러분의 진심은 반드시 통할 거예요. 흔들려도 괜찮으니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세요. 여러분 모두의 아름다운 꿈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흔들려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나만의 속도로 마침내 꿈을 피워낸 서연의 이야기처럼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의 삶에도 아름다운 결실이 맺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더 많은 정보를 보시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귀하의 구독, 댓글이 많은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